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간에는 국가와 시민의 윤리로 넘어왔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유교의 관점, 그 다음 플라톤의 관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계약론을 이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홉스, 록, 루스로 잘 알려진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홉스, 로크, 루소에서 등장하게 되는 공통의 개념을 조금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을 각각 달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홉스나 로크나 루소는 인간이 욕구, 욕망을 지니고 있다. 욕구,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은 다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성과 더불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홉스, 로크, 루소 다 동일합니다. 다만 루소는 여기에 더해서 동정심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가져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요, 이제 자연권입니다. 자연권. 사회계약론에서 구성원들이 계약을 하면서 주는 것은 주로 이 자연권에 기반을 하는데요. 그럼 자연권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자연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저절로 가지게 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 자기 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와 그 다음에 뭐 평등과 같은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두 개념을 잡고 이제 홉스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홉스, 일단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선악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이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욕구, 욕망이 크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홉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재화라는 게 있어요. 재산.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각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에 의해서 서로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앞선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곧 전쟁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권이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받겠죠. 그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홉스는 구성원들이 국가를 형성하는 계약을 통해서 자연권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자연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까지 그 계약을 통해서 넘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그 국가의 형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에 나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요. 그 다음에 이 통치자는, 다시 말해서 군주는
주권자가 됩니다. 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민은 주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통치자만이 자신의 주권을 활용해서 국민들을, 구성원들을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결국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리바이어든이라는 괴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홉스고요. 로크 보겠습니다. 로크는요, 인간의 본성이 뭐 악하니 선하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얀 백지처럼 그냥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인간으로 구성된 자연 상태는 어떠할까? 혼란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비교적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평화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재산권의 보존과 이 재산권을 추구를 하면서 무한정한 추구로 나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연법이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 개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연법 집행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개개인이 자신의 자연법을 행사하는 그 권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수용해주고 받아주면 다행인데, 그 상대방 역시도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연법 집행권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로크는 자연권 중에서도 이 자연법 집행권을 강력한 누군가에게 맡기자라는 겁니다. 공신력을 가진 어떤 조직에, 무언가에 맡기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의 형태는 권력 분립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입법권과 집행권, 요 두 개를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어떠하다? 인민의, 구성원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신탁 처리하고 회수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자연법과 관련돼 가지고 집행권을 양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집행권을 양도하면서 우리는 입법권이라는 것과 분리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이라는 것이 분립이 된다는 것을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어떤 국가 형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의회 민주주의와 아주 가깝다라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와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홉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홉스는 어땠죠? 자연권 전체를 양도를 했다면 이제 로크는 자연권 중에서 어떤 거? 집행권을 양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로크는 재산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재산권은 쉽게 말해서 어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인신, 그리고 재산과 같은 자산, 자유,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연권 중에서도 재산권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로크다 라고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되고, 홉스 같은 경우는 만인에 대한 투쟁, 요 부분을 통해서 홉스의 입장을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꼭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해당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 부분 설명을 했죠.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집행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신탁 처리하고 회수한다고 했죠. 이거는 동양의 맹자 입장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계약론의 마지막 루소를 보겠습니다. 루소는 앞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이성, 자유, 의지 외에도 동정심이라는 부분을 앞선 홉스와 로크와 달리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동정심이 일반 의지를 가능케 합니다. 일반 의지. 자, 일반 의지 뭐냐면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지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 어떤 선? 공공을 위한 옳음을 추구하려는 의지라는 거죠. 자, 루소는 인간이 본디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람들도 재산 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가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설명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을 때 루소는 우리 인간 사회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농업기술과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재산의 차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평화로운 상태가 이제 불평등의 혼란한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즉 불평등의 혼란한 상태는 선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사회의 진화의 결과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의 혼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재산 소유와 같은 어떤 경쟁 관계, 시각차, 관점이 생기는 것과 함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구, 욕망에 기인한 특수오지 때문이라는 거죠. 특수오지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동정심에 기반한 공익을 추구하려는 그 의지.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계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혼란 상태를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합니다. 자연권을 모두 양도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입법권, 법을 만드는 요 입법권은 누가 가지게 된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하게끔 시키는 겁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구성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불평등의 혼란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양도를 하는데, 이 자연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집행하는 것은 국가가 하되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을 만드는 실질적인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예, 구성원 개개인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의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제 특수의지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일반 의지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적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내용이 대략 정리가 됐는데 요거 조금 더 언급을 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연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홉스, 로크, 루소는 각각의 상황이 오했던 간에 일단 인간의 본성 가운데 아직 이성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거나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홉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성은 기능이 작용하지 않거나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고 각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가지는 무엇을?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 능력에 근원을 두고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형태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의 이성 능력에 근원을 두고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이익의 보장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